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못 참겠습니다. 파이파파 카페에 올라온 한 글, 그 글이 인기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순간 파이코인 유튜버로서 머릿속에서 스팀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사실상 파이의 존재 자체를 싸구려 조각처럼 몰아세우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파이코인, 그거 그냥 스텔라 기술 빌려온 잡코인 아님? AI 도입, 그것도 그냥 챗GPT 끌어다 쓴 거잖아. 결제, 실생활에선 무쓸모지, 광고로만 버티는 웹뷰 앱이잖아. 그리고 결정타는 이거였죠. 6년 동안 개발한 척 했지만 실상은 시간 끌기, 남의 기술 얹어 만든 껍데기, 채굴도 없고 스테이블 코인도 없고 그냥 꿈만 꾸는 집단. 이걸 보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댓글에 보면 팩트로 조져버리셨네라든가 파이빠드라 정신 좀 차려라 같은 말들이 쏟아집니다. 정말 눈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글의 주장들을 하나씩 팩트로 반박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반박을 넘어서 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파이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다루는 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 6천만 명이 움직이는 탈중앙화 생태계의 미래입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도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죠. 피자 사 먹은 게 다다, 기술도 없고 탈중앙도 말뿐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그들이 말한 첫 번째 비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텔라 기술 기반이면 기술이 없다. 이 말에 담긴 오해와 현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판입니다. 파이코인은 스텔라룸엔 기반 기술을 그냥 가져다 썼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다. 이 주장은 단순히 오픈소스를 활용했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파이의 기술적 가치를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다 기술이 없는 걸까요? 스텔라룸엔 프로토콜, 즉 SCP는 스탠포드 대학교 데이비드 마지에르 교수가 설계한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합의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그걸 파이가 채택했어요. 왜냐면 파이의 핵심 비전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채굴 가능한 코인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비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게 SCP였어요. 이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자, 다른 사례들도 봅시다. 체인링크나 폴리곤 같은 대표적인 프로젝트들도 기존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 구조와 목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도 오픈소스를 활용했지만 누구도 그들의 기술력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기술이란 건 코드 몇 줄 직접 짰냐보다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파이는 SCP 기반이지만 단순 채택에 그치지 않았어요. 행동 기반 채굴, KYC 시스템, 모바일 채굴 최적화, 신뢰 네트워크 구성 등 독자적인 구조로 재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파이는 하드웨어 중심 채굴 경쟁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패러다임 전환인지 아시나요? 비트코인이 GPU A식 경쟁으로 중앙화되었듯 대부분의 POW 코인은 결국 소수만 혜택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파이는 철저히 참여를 기반으로 설계됐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행동과 신뢰를 통해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혁신 아닙니까? 물론 기술을 직접 만들었느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활용도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채굴 시스템, 과연 진짜 채굴이 아닐까요? 이쯤에서 두 번째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혹, 파이코인은 채굴이 아니다. 그냥 앱 켜고 로그인하는 수준이다. 이 주장 꽤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익숙한 채굴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소리 웅웅거리는 그래픽카드, 열기 뿜는 채굴기, 그리고 그 속에서 돌아가는 복잡한 수학 연산. 그게 채굴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채굴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거래 검증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고 그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구조. 그게 본질입니다. 파이의 방식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자원이 GPU나 전기 대신 신뢰와 행동 데이터로 바뀐 것뿐입니다. 파이에서는 당신이 누군가를 신뢰할지, 그 신뢰가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확장될지,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참여할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분배합니다. 그걸 신뢰 서클이라 부르죠.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참여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앱 로그인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KYC 인증을 거친 사람만 메인넷으로 이주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신원 기반 신뢰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신원을 몰라도 누구나 채굴할 수 있는 익명 네트워크라면 파이는 신원과 참여를 기준으로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에요. 이쯤에서 묻고 싶어요. 진짜 의미 있는 채굴이란 게 무엇일까요? 비싼 장비로 독점적인 블록을 따내는 걸까요? 아니면 전 세계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더 혁신적이지 않나요? 물론 아직 완전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중앙 서버가 일부 기능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방향의 문제입니다. 중앙을 거쳐 분산으로 가는 전이 과정. 실제로 탈중앙화된 노드 프로그램은 이미 배포 중이고 노드 수가 늘어날수록 완전한 분산 구조로 이동하게 되죠. 결국 파이가 만든 채굴 시스템은 쉽다는 오해 속에 가장 폭넓은 참여와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려는 실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클릭질이 아니에요. 채굴의 정의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파이의 참여 기반 설계는 단지 채굴 방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구조는 AI 도입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다음 논란으로 넘어가 보죠. AI, 그것도 그냥 갖다 붙인 기술 아니냐는 말 정말일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 뜨거운 질문이 나옵니다. AI 기능 있다고? 그거 그냥 챗GPT 가져다 붙인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파이코인이 공개한 AI 기능의 핵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챗봇이나 답변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2025년 6월 28일 파이투데이에서 발표된 AI 기반 노코드 앱 제작 플랫폼 파이 앱 스튜디오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파이 앱 스튜디오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기술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AI의 도움을 받아 앱을 기획하고 생성하고 실제로 배포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핵심은 오픈 빌더 베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파이 지갑에 연동된 커피 쿠폰 앱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입력하면 AI가 그 구상을 파악하고 구조를 짜줍니다. 버튼 구성, 페이지 구조, 로직, 데이터 연동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죠. 그리고 생성된 앱은 클릭 한 번으로 파이 앱 플랫폼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이 생태계 안에서 실시간으로 운영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 더해진 기능이 또 있습니다. 주제별 AI 챗봇 생성 기능. 누구나 자신의 주제, 커뮤니티 혹은 서비스에 맞춘 AI 챗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AI가 아닙니다.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확장하는 인터페이스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앱들은 파이 도메인, 파이 월렛, 애드 네트워크, 에코시스템, 디렉토리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사용자는 지갑 결제를 연동하고 광고 수익을 붙이고 생태계 랭킹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웹3 앱 비즈니스를 꾸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전체 구조가 개발자 없이 구현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GPT 기반 대화 기능이 아니에요. AI를 통해 인간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 가능한 앱으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이게 기술이 없는 프로젝트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 어떤 블록체인도 하지 못했던 영역을 파이가 먼저 해낸 겁니다. 이쯤에서 시청자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기술을 가져다 썼느니 자체 개발이 아니니 하는 비판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따로 있다는 건 말이죠.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걸 쓰긴 하는 거야? 파이 유저가 수천만 명이라는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숫자의 진실로 들어가 봅시다. 파이 재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파이코인의 실제 채굴자 수는 6천만 명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 가입자나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앱에 접속해 채굴 버튼을 누르고 생태계에 참여한 사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중 약 2천만 명 이상은 KYC 인증을 완료하고 메인넷으로 토큰을 이주한 상태죠. 다시 말해 단순 참여를 넘어 검증까지 마친 실사용자인 겁니다. 그런데 카페 인기글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숫자 다 유령 계정일걸? 기껏해야 앱 켜놓고 버튼이나 누르는 좀비들 아니야?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파이 네트워크가 구축한 모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시선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단순 거래용 암호화폐가 아니라 행동 기반 경제 모델을 실험하는 최초의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자금을 투입해 채굴을 했고 이더리움은 복잡한 스마트 계약 시스템으로 개발자들을 끌어들였죠. 하지만 파이는 전혀 다른 접근을 택했습니다. 시간과 행동을 투입한 유저, 즉 버튼을 누르고 친구를 초대하고 KYC를 완료하고 앱 안에서 락업을 설정하거나 다양한 상호작용을 반복하는 유저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죠. 중요한 건 이런 참여를 통해 형성된 유저는 단순히 숫자만 많은 군중이 아니라 신뢰 기반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파이 앱 플랫폼, 파이 브라우저,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 앱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수동적인 버튼 누르기에 그치지 않고 락업을 통해 생태계에 기여하는 참여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6천만이라는 숫자가 단순 홍보성 마케팅인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어떤 블록체인도 시도하지 못했던 사용자 기반 확장 모델의 결과입니다. 단 1달러를 넣지 않고 단 1원의 마케팅 없이 이 정도 규모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코인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번 논란의 본질을 짚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파이코인은 공격을 받을까요? 단순히 가치가 낮아서? 기술이 부족해서?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이번 파이파파 카페 글에서 드러난 핵심은 파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조롱입니다. 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 정도로 기대했으면 뭔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겉으로는 기술력을 얘기하고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커뮤니티와 투자자 심리에 대한 비판이 숨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왜 아직도 믿고 있어? 이쯤이면 눈 떠야 되는 거 아냐? 즉, 파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웃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꼭 파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혁신은 시간이 걸립니다. 비트코인도 초창기, 그러니까 처음 5년에서 6년 정도는 사실상 무시당했죠. 이더리움도 다단계 취급을 받으며 개발자마저 떠나던 시절이 있었죠. 파이는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기대만 앞서고 시장은 아직 반응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비판과 회의론이 뒤섞이는 딱 그 시점. 그래서 더더욱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맹신도 맹비난도 아닌 균형 잡힌 시선입니다. 한쪽에서는 무조건 간다는 확신만을 외치고 또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조롱만을 던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나는 왜 이 코인을 주목했고 어떤 흐름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중심엔 단순한 가격이 아닌 분산된 신뢰, 사용자 기반 가치 생성,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겠죠. 파이는 아직도 실험 중입니다. 하지만 그 실험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눈빛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의심과 비웃음 속에 있지만 그 끝엔 시장이 반드시 증명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이 대화를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